현미 씨. 우리 친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커뮤니티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가 답을 드리려고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가족관계 문제니까 좀 따뜻하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촬영을 집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질문을 굉장히 여러분이 다양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한 분 한 분 다 대답해드리고 싶지만 여건상 그렇지가 않으니까 카테고리별로 나눴으니까 내가 질문한 거랑 비슷한 게 올라오면 저 할머니 생각은 저렇구나 라고 미루어서 추측을 해주시면 더 할머니가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일이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언제부터인가 가족의 질문에 전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시점부터 가족들이 점점 서운해합니다. 가족끼리는 어디까지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다고 하죠, 옛날에. 그 다음에 서양은 수렵사회였다고 그러죠. 수렵사회는 사냥을 해야 되는 사회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농경사회는 같이 농사를 지어야지 되겠다.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는 참 좋죠. 따뜻한데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농경사회는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은 사실은 농경사회 정서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녀분들인 우리 친구들은 정말 인공지능이랑 싸워야 되는 첨단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얘기 나눠도 어떤 때는 잘 안 통할 때 사실 있잖아요. 심리용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계선. 그게 농경사회 후예일수록 경계선이 별로 확립이 잘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사생활이 꼬치꼬치 그걸 알고 싶으신 것보다도 내 자식이 지금 잘 지내고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부모니까, 나도 엄마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안심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운해 하시면 사실은 좀 부모님들도 바뀌셔야죠.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여쭤보세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 서운하세요? 얼마만큼 더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편안하시겠어요? 그냥 여쭤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해. 사춘기 이후 너무 달라진 아이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코로나로 아이들 생활이 변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늦잠 자고 온라인 학습도 엉망이고 아이들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제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아이들과 트러블 없이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식이 사춘기일 때, 특히 부모는 또 사축이래잖아요. 40대쯤 되면. 그때가 제일 힘들 때 되죠. 근데 그거를 같이 지나야지 애도 성장이 되고 부모도 성장이 되고.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육아의 기본이 침묵과 기다림과 발견이래요. 때로는 속에서 정말 천불이 올라와도 냉수 잡수시면서 침묵해주고 어떤 부분엔 기다려주고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너무 다를 때 많잖아요. 얘가 이런 애구나. 그러니까 자식은 발견하는 거래요. 내가 낳은 게 아니고. 그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셔야지만 그 사춘기를 잘 지나간다고. 그러면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들에게 동남아시아인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아들 중학생 때부터 미국으로 이민 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은 박사 학위를 받고 생명공학 분야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쯤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직업도 변변찮은 것 같은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망감과 서운함에 너무 괴롭습니다. 아들은 외모나 가진 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나라면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었을까? 그 대목에 좀 너무나 존경을 보내고요. 거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아드님은 혼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레일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 레일 위까지
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게 부모고 그 아들한테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물론 부모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미국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미국의 부모들은 자식하고 어떤 관계를 맺나 한번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색시를 데려왔으면 내가 만족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색시인데 아드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아드님이 지금 훌륭하게 장성했고 성인인데 그 성인이 한 판단을 부모님이 존중해 주시는 게 가장 평화로운 공존의 방법이 아닐까. 일단 지금 아드님이 좋은 직장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고 있고 그럼 지금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없이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부모님의 역할은 훌륭히 다 수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삶을 사세요. 아드님은 아드님대로 즐겁게 살게 두시고 그게 할머니 답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올겨울에 결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새 출발 부부에게 조언 부탁드려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 참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내 리듬대로 못 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고집할 수 없고 둘이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같이 뛰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먼저 상대방 의견 들어본 다음에 타협해서 제가 쭉 살아보니까 타협해서 사는 부부가 제일 불협화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딱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둘이 타협하라고. 내 거 50%, 상대편 거 50%.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재밌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가족을 용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친오빠가 절 만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내가 가족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엄마한테 오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자기도 힘들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엄마도 힘든 시기여서 이해는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바닥끝까지 무너진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와 오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 번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군다나 엄마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았을 적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런 비슷한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먼 타인은 상처 안 준대요. 가족이 상처를 주지.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항상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엄마한테 받은 상처, 오빠한테, 언니한테.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 용서가 안 되는 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실 거예요. 그럼 내 마음만 지옥이잖아. 그런 얘기가 있죠. 가장 위대한 복수가 용서라고. 왜? 내가 홀가분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 엄마의 딸이었고 아버지의 딸이었고 그 오빠의 여동생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의 행동은 본인이 이제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털어놓으신 그 용기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용기로 이제부터 내 행동, 내 처신은 내가 선택할 거야. 담담히 당당히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죠. 그런 처진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너 차일드라는 단어가 있죠.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아이. 너무 애기였기 때문에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항거할 수 없었던 그 작고 가녀린 애를 이 본인이 안고 토닥여주면서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대접해줄게. 울음이 나면 그 아기를 안고 많이 울으래요. 그때 그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했던 감정을 애도해주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컸어. 이제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잖아. 난 이제 내 마음 안에 힘이 생겼잖아.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처신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저한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뚱뚱한 체형도 아닌데 창피하니까 떨어져서 걸으라든지, 엄마가 저에게 애정을 안 주고 키우진 않았지만 유독 말은 거칠게 하시네요. 서운하다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사랑을 못 받고 커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친정에 갈 때마다 상처를 잔뜩 받고 옵니다. 엄마를 좋아하는데 제가 다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 엮이는 가정, 순기는 가정. 순기는 가정은 뭐냐 하면 정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으로 낳아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집은 순기는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그 부모도 그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컸으면 이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을 못 받고 커서 어떻게 주는지 모른다고. 그나마 그래도 이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안도가 되네요. 왜? 모녀지간에 대화는 되잖아요. 일단 대화가 되시니까 어머니한테 따뜻하고 담담하게,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세상에 한 분뿐인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슬퍼요. 어머니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자꾸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어느 순간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왜 너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어머니가 노여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해보는 거하고 해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제 어른이신데 그걸로 뭐 이렇게 다친다고 생각하세요. 에휴, 저 노인네도 저렇게뿐이 못하시네. 저 속은 또 오죽할까. 그렇게 이젠 따님이 크셨으니까 따님이 오히려 어머니를 조금 더 감싸면서 따님이 더 부드럽게 어머님한테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더 느끼는 게 많아서 훨씬 더 빨리 변하실 수도 있어요. 자, 자매 중 한 명이랑 친하지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서로 종종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10년 전부터 동생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요. 명절에 2번, 엄마 생신에 1번 정도만 얼굴 보고 얘기도 나누지 않아요. 편하긴 한데 가족끼리 이렇게 살아도 되나 걱정됩니다. 걱정이 되면 한번 동생한테 나는 이렇게 너를 자주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걱정이 되는데 너는 이렇게 언니 1년에 몇 번 보는 거 괜찮아?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자매가 되게 다 다르죠. 저도 그래요. 다 집안이 다 형제 위치에 따라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그걸 억지로 맞추실 필요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불편하면 한번 동생한테 언니 이렇게 가끔 보는 거 괜찮아? 동생 괜찮아?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언니 나도 불편해.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하면 서로 우리 이 간격을 줄이면서 서로 맞춰갈까? 그리고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이미 논나의 그 아지트에다 질문을 하신 거 보면 용기가 있으신 분이니까 전 동생한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릴 적엔 아버지랑 꽤 가깝게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주 부딪혀 점차 멀어졌어요. 아버지 퇴근하시면 방으로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퇴근하시면 방으로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왜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럼 본인이 아버지한테 좀 더 말을 걸고, 잘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시죠? 더우신데 시원한 거 한 잔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따님이 이게 문제가 된다면 따님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변하시는 게 쉽겠어요? 따님이 접근하시는 게 쉽겠어요? 따님이 접근하시는 게 쉽지. 여기 이미 답이 다 있네. 우리 뭐든지 쉽게 삽시다. 쉽게 풀어가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인데 뭐. 저는 게이 커플입니다. 가족들은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해보려고 했으나 제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성과의 결혼만을 강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당당하고 싶으면서도 가족에게 평생 상처를 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성인이시고 그 다음에 고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 나는 꼭 이 길을 가야 돼. 그런데 이 길을 가면 부모님한테 평생 상처를 드릴까 봐 두렵다. 부모님께 여러 번 몇 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시도를 해보셨는데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야말로 정말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변화돼 가고 있으니까 조금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할머니 생각이에요. 이 말씀으로 제 할머니의 생각, 견해를 대변하고 싶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으신 분이잖아요. 다른 교황님에 비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게이 커플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하고 이성애자인데 악인하고 하느님이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줄지는 나도 모른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아 역시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할머니가 사양할게요. 저는 그냥 아무 편견이 없습니다. 가족들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은데 무뚝뚝한 딸이라서 항상 입에만 머뭅니다.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용기 낼 수 있을까요? 내가 무뚝뚝한데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자기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답도 있고. 자기가 노력하면 되지. 말이 잘 안 나오면 한번 편지를 먼저 써보세요. 편지를 써서 엄마, 아버지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일단 편지로 써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반응이 오시겠지? 편지가 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허들 넘는 경기를 하시는 거지. 그게 인생이더라고, 길게 보니까. 아픈 가족에겐 어떻게 힘이 되면 좋을까요? 엄마가 암 판정을 받은 이후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저 엄마에게 의지하고만 살던 제 인생에서 이 현실이 너무 가혹하네요. 엄마 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제 마음은 어떻게 부여잡아야 할지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힘드세요. 그렇죠? 또 어머니도 그러시고 누구한테나 닥치는 이 생로병사인데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예외라는 게 없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어머니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나 어떻게 살지? 그런 것도 또 있죠. 내가 헤쳐나가야 될 삶도 두렵고 참 이중으로다가 불안하시죠. 그럴 적엔 너무 그 불안을 속 안에 두지 마시고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씩 풀어가야 되겠다고 일단 자기 자신을 다짐을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우리 딸이 저렇게 의젓해졌구나 그런 걸 보여드리고 혼자서 너무 힘들 적엔 신앙을 권해드려요. 자기 성향에 맞는 종교를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게 어떤 형태의 종교이든지 간에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거는 자기 암시잖아. 자기 최면이고. 기도라는 게 자꾸 해보면 우주에 보내는 에너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의 이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늦게 결혼하신 부모님의 막내입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생각만 하면 두렵고 무서워요. 돌아가실 거라 믿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할머니도 고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태어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의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 내가 이런 두려움을 왜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려움을 갖는 에너지로 부모님한테 일단 지금 계시니까 지금은 잘해드리고 매 순간 따뜻하게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그러면 부모님이 더 건강해지셔서 오래 사실 거예요.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질문자가 성장하셨을 적에 돌아가실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터팬처럼 어린이를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가족 관계라는 게 참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거. 근데 내가 아니면 사실은 다 타인이에요. 일단
내 심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이에요. 할머니는 무조건 우리 아미추들 편이야. 논나 할머니를 믿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다 이렇게 털어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일단 고민은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지지 않아요, 느낌이? 그런데 할머니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못 드렸을 수도 있고, 또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부족하지 않으셔도 이해해 주시고 할머니 여전히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참 고마웠어요. 그럼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까? 할머니가 고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항상 몸 건강히 즐겁게. 자,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싸워미씨.